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는 네, 북한 무인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한 무인기는 몇 대가 왔다? 5대가 왔다. 그리고 서울 북쪽을 지나갔기 때문에 용산까지는 안 찍혔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 합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온 건 아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와야지 용산이 찍힐 텐데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다들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더라. 북한 무인기 12대가 온 게 아니라 5대가 온 게 아니라 무려 12대나 왔고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왔다 나갔더라. 따라서 용산도 찍혔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용산에 대통령실 찍으라 그래 찍으라 그래. 하지만 국방부도 거기 있어요. 합참도 거기 있어요. 미군도 거기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죠? 주요 군사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래 뭐 찍고 가라 그래 이러고 넘어갈 문제인가요? 북한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찍지도 못했을 거야. 이러고 넘어갈 일일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자, 보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NK라는 곳에서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냅니다. 아마 북한에서 들어온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제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 자료라는 건데 이게 아마 북한의 이번 무인기와 관련된 여러 훈련들 일관된 여러 훈련 그 북한의 훈련 중간평가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나름 치밀한 계획하에 군사훈련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보냈다. 대단히 고의적으로 약간 의도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평가 자료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남쪽으로 보낸 무인기는 모두 12대고 7대는 적군이 감지하지 못하였다. 표현이 그대로예요. 적군이 감지하지 못했다. 5대가 아니라 12대고 7대는 적군이 감지하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남북한 간에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찔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 남쪽에 특작 부대를 침투시킨 경우에 작전이 거의 종료될 쯤에 나중에 북한에서 막 이렇게 방송을 해요. 이번에 무슨 훈련을 하였는데 3명이 낙오하여 남쪽으로 잘못 갔는데 그거를 남쪽 군인들이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모두 사살하여 버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성에 보면은 몇 명이 갔다는 나오잖아. 그치? 3명이 갔군구나. 3명이 다 죽었구나. 요렇게 슬그머니 알려줘요. 이런 게 알려주는 게 있어. 지난번에 여러분 1996년에 강릉 사건, 강릉 장수함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못 찾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없었나? 아니면 얘가 북한으로 넘어갔나? 아니면 지금도 남한에 남아있나? 아리까리한 상태였어. 그랬는데 작전이 끝나갈 무렵에 막판에 북한에서 방송을 해요. 남쪽에 가가지고 고락을 다 해치고 홀로 살아 돌아온 누구누구 동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북한 TV에 나오고
아, 저 한 놈 살아갔구나. 그래서 그걸로 작전 종료. 그렇게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도 그 남한 이 병력들이 이렇게 대간첩 작전을 한다고, 진돗개 작전을 한다고 막 떼거지로 몰려들고 그다음에 예비군 동원해가지고 휴전선 꽉 틀어막고, 아니 솔직히 그렇거든요. 대간첩 작전을 하게 되면은 간첩 침투지역 거기 포위도 하지만 휴전선을 더 엄청나게 더 경계를 강화합니다. 왜? 분명히 간첩이 넘어갈 때 어디 넘어갈 거야? 휴전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를 최종적으로 지키고 있으면은 넘어가는 놈 잡겠네. 그죠? 자, 넘어가는 놈, 요 놈을 잡아야 되니까, 예, 최전방의 병력을 최대한 밀집을 시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 짜증나거든. 자기들 접경 지역에 병력이 잔뜩 집결해 있으면 왜 있는지는 알지만 우리도 자기들도 맞대응해가지고 병력들을 최대한 거기 결집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겠어? 지들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야야야 끝내자 끝내. 한 명 왔어 다 들어왔으니까 그냥 끝내. 이 작전 끝났어요. 바보짓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슬그머니 던져줍니다. 자,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한 자료,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 자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야, 우리 12대 보냈어, 이 바보들아. 니들 7대는 못 찾았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뻥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합참에서는 뭐라 그런다? 아, 5대 맞고 북한이 이거 12대가 허풍이 허풍. 북한이 허풍 치는 거야. 그거 사실 아니야. 북한이 뭐 허풍을 치고 왜 쳐 그걸 칠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12대 보냈는데 7대는 탐지 못했다. 그랬으면 자기들은 뭐야? 아싸.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요 경로로 보내면 되겠네. 자기들로서는 엄청난 그 뭐야 비군사 기밀을 하나 얻은 건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알아냈다 하고 공개를 해요? 예? 오히려 사실을 진짜 말 안 하지. 자, 이런 걸 볼 때 이거 좀 북한의 무인기 과연 몇 대일까? 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뭐 5대든 뭐 5대든 12대든 뭐 그건 둘째치고 어쨌거나 서울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녔다는 그 한 대, 그 한 대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원래 합참의 발표대로 하자면은 뭐야? 이 서울 북쪽 상공을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산 위쪽으로 날아간 거죠. 서대문구 거쳐서 강북구, 도봉구에 돌아가지고 의정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데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뭐다? 예.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악산 북쪽을 돌아간 게 아니라 북악산 남쪽을 내려갔네. 북악산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예. 용산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지금 나오기로는 원래는 중구가 빠져 있었는데 중구가 거기 포함된 걸로 돼 있어요. 중구를 그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이 돼요. 근데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던 거지. 하참은 나중에 다급하게 비행 금지 구역 안까지 들어온 게 아니고 싹 스쳐 지나갔대. LA 스쳐 지나갔고 나발이건 간에 뚫렸네, 뚫렸어.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왔으면 뭐 보입니다. 당연히 보입니다.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다?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예, 비행 고도가 지상에서 3,000m라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3,000m 상공이었고 거기가 중구, 서울 중구 쪽이었다면 용산 엄청 잘 보였을 거예요. 북한의 광학 장비라든지 정찰 장비가 아직까지 그렇게 정밀하지 못하고 치밀하 그게 좀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진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용산을 탐지하고 지나간 거는 명백합니다. 용산도 찍혔다? 예, 용산도 찍혔다.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합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침범 안 했다가 살짝 스쳐 지나갔다. 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죠. 대통령이란 놈은 국방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의 무식꾼이고,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일선의 지휘관들이 거짓부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국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용산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거지 찍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부 상공에서 지상으로부터 3,000m였다면 잘 보입니다. 진짜 잘 보였을 거예요. 북한이 그 무인기안에 뭘 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자세한 사진을 찍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잘 찍었을 거예요. 아주 잘 찍었어요. 뭐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요. 지금 뭐 참 다 날라가야 정상이에요. 수방사 다 날라가야 정상이에요. 수방사 방공단 감옥을 가게 생겼어. 솔직히 말하자면 수방사 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모든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그 고층 빌딩에는 다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리콘포라고 그 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오리콘포가 사실은 서울 상공에 날아다니는 미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인가 비행체는 격추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격추 못 시켰네? 그럼 수방사 방공단 날아가. 목 날아가. 공군 작전사령관은 옷 벗어야 돼. 참모총장도 옷 벗어야 돼. 합참 다 옷 벗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수원에 그 카디즈 그게 있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비행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통합 관제센터가 있는데 수원하고 대구에 있어요. 예. 거기 사령관 목 날라가야 정상이에요. 줄줄이 지금 좀 옷 벗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상이야.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이 있었다? 한 놈도 살아날 놈 없어. 근데 지금 어찌됐다? 쉬 하고 있지. 왜? 대통령부터 바보 같으니까. 지금 줄줄이 장성들을 날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실은 대통령이 바보지 됐어. 우리는 알고 다 우리는 명령 내려달라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3시간씩 딴짓하느라고 그걸 못했어.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가상입니다. 뭐 지금 얘기로는 뭐 대통령한테 뭐 결제를 3시간 뒤에 받았다, 뭐 얼마 뒤에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군인들이 그냥 넘어가겠어? 지 목 날라갔는데 그냥 있겠어? 아니지. 당연히 나는 보고 제때 했는데 대통령이 뻘짓했어. 아니 장관이 뻘짓했어. 안 하겠어요? 나라도 하겠네. 그러니까 목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못 날리고 있는 거야. 날렸어요. 정상이지. 그러면서 날려야 될 놈들 목을 안 날리고 뭐라고 있다? 자꾸 숨기려고 하죠.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 들어왔던 게 확인되니까 스쳐 지나갔다. 그까지 와도 찍지는 못했을 거야. 12대가 왔다는데 아니 5대. 의도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자꾸 안보 무능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9.19 합의를 폐기한다는 둥, 뭐 평양선언 폐기한다는 둥, 핵 공유 어쩐다는 둥, 요건 다 뭐다?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9.19 합의 폐기, 아니 지금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지금 폐기를 하든가 말든가 이미 별로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이야. 근데 그 폐기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폐기 안 되잖아. 그건 뭐야? 뻥카라는 말이죠. 이미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폐기하겠다가 아니라 한 번만 또 그러면
폐기하겠다. 이거는 안 한다는, 폐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뻥카라니, 뻥카. 엄포용이에요, 엄포용. 평양선언 폐기, 그 대북 방송하는 거거든요. 방송하든가 말든가. 방송한다고 뭐 북한이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안 써요. 핵공유, 미국이 벌써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굳이 핵공유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괜히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버럭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버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운다거나 뭐 안 아픈데 아픈 척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초딩 수준이죠. 윤초딩이야, 윤초딩 이거는. 자, 지금 현재 검찰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요, 사실 총체적인 안보 붕괴 상태입니다. 하면은 뭐 어쩌고도 안보를 입에 달고 살고 뭐 북한한테 뭐 원점 타격이니 선제 타격이니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재 이 군사력을 지금 현재 군사력이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도 힘드는, 아니 이미 군사 대비 태세가 무너져 버리는 상태. 왜? 대통령이 뭔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걸 뭘로 지금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중대장이 약간 어리버리하다. 그러면 그 중대는 누가 누가 주물락됩니까? 예, 행보관. 옛날 같으면 선임하사, 행정보고관이 주물락돼 버리죠. 중대장은 이러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까 합참에서 지들 멋대로 막 숨기고 막 은폐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군대겠어요? 중대장은 바보고 행보관이 주물락되고 있고, 그 정상입니까? 아니죠. 딱 그 상황인 거지.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 딱 고꼬라지다. 자, 와니님,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압색 들어올려나? 저 압색 준비해야 됐나? 해야 될까요? 손혜자님, 허구한 날 선제 타격한다고 윤병신이라고. 참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진보 진영 사람들은 그렇게 그닥 그렇게 예, 그동안은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진보도 안보에 관심을 쓰지 않으면, 예, 보수가 내팽개친 안보, 보수가 내팽개친 안보, 진보라도 챙기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최송나님, 가볍게 5,000원 릴레이 가자.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장용진입니다. 정용진 TV. 자, 장용진 TV에 계신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도 못하는 걸 아셨어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나는 잘 못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분이 지금 슈퍼챗 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 양반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대.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참 어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서 야, 참 내가 이런 것까지 도움을 받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네, 베리님, 소정님 역시 후원 감사합니다. 사문단정님, 실제로 안보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있을 때 군사기술, 과학기술이 발전했음.
저것들 정권 잡으면 군사기술도 개판, 안보도 개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해상의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좀 쓸만하다 싶은 군함들 다 언제 만든 건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지스함 그거 다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지스함, 예, 2차 이지스함 세척을 또 발주했고, 그 중에 1차가 이미, 예, 그게 정조대왕함이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군함이 뭡니까? 예, 독도함. 그 독도함 누가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 독도함의 2번 함, 그 누가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예. 자,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안보가 더 튼튼해집니다.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뭐라 그런 줄 알았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 예? 자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에서 오히려 군사비 늘었다고 막 비판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뭐 어떻게 보자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진보 아니에요. 외국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자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말하자면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그 노르웨이에서 왔다라는 그 외국 여학생이 예? 뭐 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지금 노르웨이의 무슨 그 보수당 정도와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정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묻죠. 그러면 여기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거든. 한나라당은 어느 당이랑 비슷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당은 노르웨이에 없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당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얘들 낫지. 일본의 자민당하고 우리나라의 국힘당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낫지. 낫지나 파쇼야. 자, 소정님, 허미숙님, 오세정님, 프란시스 홍님, 생명존중님, 베리님, 예, 소정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또 5,000원 쏘시네. 감사드립니다. 자, 선명화님, 맞습니다. 민주당일 때만 민주주의가 있었고 마음이 편했고 안보도 알아서 해주셔서 마음 푹 놓고 살았어요. 사람 대줄 때도 그렇죠.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군 생활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을 때 군 생활했구나. 참 좋을 때 군 생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뒤에 예비군 훈련을 하러 들어가 보면 이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지 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군부대에 핸드폰 들어왔잖아요. 군부대에 핸드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엄청 좋아진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부대 내에 그렇게 많던 그 괴롭힘, 이등병, 후임병 괴롭히는 게 많이 줄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지.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런데 대폭 줄었어요. 왜? 선임병들이 후임병 왜 괴롭힙니까? 그네요. 심심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람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그런 데서 재미를 찾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코 같은 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에 집중한다? 예, 전부 다 요거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폭력, 폭행이 이런 게 대폭 줄어버렸대요. 확 줄었다고 합니다. 참 좋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군이고 어디고 참 좋아지는데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퍼즐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식 등 민주 때가 우세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유, 주식은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주식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주식 4,000포인트 넘네 만에 급판이었는데 지금 2,200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잠수함 수직 발사관 개발,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뭐 말해 뭐. 자, 오케이 퍼즐님 감사드리고요. 자,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정말 중요한 제가 정말 오늘 준비한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의 주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네, 네 번째 주제는요, 많이 무거워.